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꾸자꾸 듣다 보면 사심이 생기는 사심한국사 에듀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 6단원 근대사회 전개에서 이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빅사건 2개를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에 대해서 좀 거론한 적이 있었죠. 그 사건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사실 개화에서 한 번, 척사에서 한 번 일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개화와 척사의 대립 바로 전 시간에 배웠었죠. 개화파와 척사파는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 라인에서 먼저 척사 라인에서 1882년에 이모군란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1882년, 요건 연도가 외워지기 너무 쉬워요. 왜냐면 이 이모군란은 구식군인들의 반발이에요. 구식군인들이 별기군에 비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대우도 차별 대우를 받고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1년이 넘게 거의 한 13개월 정도가 이제 급료가 밀렸어. 1년 동안 급료를 안 줬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밀린 급료로 겨우 받은 쌀이 그 안에 막 흙이 섞여 있고 썩은 쌀이었고 막 흙과 그런 겨 있죠. 이 보리 껍질 같은 쌀 껍질 그런 껍질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이제 무게만 대충 맞춘 거지 그 안에 먹을 쌀이 없는 거야. 폭발을 하게 되는 사건. 자, 그것이 선의청 도봉소에서 그 일이 벌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확 일어난 사건이 이모군란의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라고 한다면 구식군인의 이런 차별 그리고 뭔가 밀린 급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모군란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선의청에서 제대로 월급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밀린 급료를 18 빨리 내놔라 이런 식으로 188이 외워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구식군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가 나서 이들이 이제 그 별기군의 교관을 살해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별기군 교관 살해. 근데 그 교관이 일본인이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폭동식으로 막 일어나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모군란 이후로 이들이 이제 사실 죽이려고 했던 대상은 다름 아닌 명성황후였어요. 왜냐면 명성황후가 이 민씨 세력들이 제대로 사실 급료 구식군인들을 약간 대우를 해주지도 못했고 너무 이제 개화 라인 쪽 별기군이나 그쪽에만 신경 쓰고 구식군인들한테는 막 그 사실 명성황후가 제대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그냥 거의 적과 같았기 때문에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갔었는데 명성황후가 피신을 하죠. 자, 명성황후가 피신을 한 뒤 이때 청에 도움 요청을 합니다. SOS를 쳐요. 그리고 나서 이 구식군인들은 자신들의 그런 명분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흥선대원군을 올리겠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해요. 잠시.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하는데요. 자, 뭐 일단 먼저 기존에 있었던 그 오군영 체제를 다시 복귀한다던가 오군영 부활, 그 구식군인들은 그게 불만이었으니까 오군영을 다시 부활해서 옛날 구식군인 체제로 돌아오고 그리고 통리기무한군과 별기군을 폐지합니다. 하지만 아까 명성황후가 피신하고 나서 청한테 SOS 청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바로 위안스카이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청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청 군대가 파견이 되고 진압이 돼요. 청 군대 파견. 그래서 이모군란을 진압하면서 흥선대원군 납치. 그래서 압송이라고도 합니다. 청나라가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청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이때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모군란을 청나라가 이렇게 진압을 해줬기 때문에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조청 수륙 무역 장정, 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 끝났어. 이모군란이 진압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조약을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 물론 조청 수륙 무역 장정도 있지만 제물포 조약을 직접적으로 일본과 맺게 됩니다. 이 제물포 조약은 뭐냐면 일본인 교관 죽었고 일본 공사관 습격당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배상금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배상금.
배상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일본인 교관의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고 그리고 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일본군 공사관을 습격했기 때문에 너네 때문에 불안해서 못 있겠다. 일본군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하게 되는 어떻게 되면 이 사건 때문에 일본의 그런 뭐 군대가 주둔된 건 아니지만 일본의 이런 군사적인 개입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또 원인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물포 조약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결과가 중요한데요. 이모군란이 이제 어쨌든 구식군인들이 밀린 급료 때문에 화가 나서 일어났고 벽이군 교관 살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흥선대원군을 재집권한다는 그 부분이 중요하고 기존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기존의 오군영을 다시 부활시키고 군대 오군영 부활, 통리기무함은 별기군 폐지. 그리고 나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압송. 납치, 청으로 납치가 돼버리고 나서는 마지막 재물포 조약의 내용 일본의 배상금 지불하고 일본군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모군란 이후에는 일본에게는 배상금이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강화됐다라는 거 중요해요. 요것 때문에 청의 이런 간섭, 내정 간섭이 강화됐다. 위안 스카이가 우리나라를 계속 주둔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무슨 뭐 거의 우리나라 왕처럼 군림하면서 간섭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모군란은 이렇게 쭉 결과적으로는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청의 내정 간섭 강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게 된 부분도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모군란 쭉 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엔 개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화는 노란색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개화 라인을 쭉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년에 일으킨 정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연도 외우기 쉽습니다, 여러분. 1884년인데요. 2년 뒤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갑신정변이라는 사건 자체가 그때 당시 지금의 우체국이라고 하는 우정국이 있었는데 우정국을 오픈한다 해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빵 하고 총을 쏘거든요. 발사. 그래서 84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84. 8 급진개화파들이 18, 84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발사. 그래서 언제 하게 되었느냐?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정변을 일으키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김옥균, 박영용, 홍영식이 되는 거죠. 이 홍영식 같은 경우에는 홍영식이 이 우정국을 담당하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정국 개국 축하회 때 합시다. 이렇게 딱 이제 거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갑신정변 딱 일으켰을 때 3일밖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 일단 정변이 개화당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제 개혁 정강 14개조를 발표해요. 우리는 이런 식의 개혁을 이제 추진할 거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일체에 사대하지 말아라. 청에 사대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혁이 있는데 그중에 꼭 외워줘야 되는 3가지 정도 적어놓으면요. 문벌을 폐지해라. 능력 위주로 인물을 등용해라 라는 문벌 폐지 부분. 그리고 요 말이 나와요. 지조법을 개혁해라.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세금 걷는 것을 좀 근대적으로 지조법을 만들어서 개혁해라. 그리고 이제 재정도 국가 재정에 문제가 있는데 재정을 일원화해라. 사실 일단 민시, 그러니까 명성황후 자체의 문제보다 이 민시 세력들이 사실은 세도 가문의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서 국가 재정을 자신의 마음대로 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국가 재정을 딱 한 부분에 일원화해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쓰고 이렇게 나눠주는 아주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해라. 국가 재정을 어디에 일원화해라. 호조에 일원화해라. 뭐 이런 내용이 이 개혁정강 14개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개혁정강의 내용은 좋은 내용도 있고 괜찮은 내용도 있지만 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3일 만에 청군의 개입으로 3일 천하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3일 만에 끝났다. 3일 천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위로부터의 근대화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갑신정변 내용 간단해요. 이제 조약을 2개를 맺습니다. 한성조약을 맺고요. 텐진조약을 맺습니다. 자, 한성조약은 무엇이냐면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막 불태우고 또 이러면서 또 일본에 배상금 내는 거예요. 일본이 또 피해를 봤다. 한성조약은 일본의 배상금.
근데 텐진 조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텐진 조약은 일본과 청과 일본 사이에서 맺은 것으로 이제 군대 동시 철수,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서로 눈치 보고 지금 군대를 철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일본 군대도 그렇고 청 군대도 그렇고. 이걸 이제 이 갑신정변에 진압하려고 청군이 개입했을 때 일본군도 약간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그럼 우리 같이 6개월 안에 동시에 철수하고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그럼 미리 알려주기로 해.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서로 뭐야. 우리나라 놔두고서 서로 노리고 약간 삼각관계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같이 동시 철수하고 나중에 동시 파병하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텐진 조약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무엇의 원인이 되느냐? 바로 청일 전쟁의 원인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배울 건데요. 동학농민군들도 우리 국가 관군이 진압을 못해서 또 청한테 SOS 쳤고 청나라 군대 5월 5일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음날 일본 군대 5월 6일에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이때 이런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텐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걸 알아둬야겠죠. 그래서 텐진 조약은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 자, 다시 한번 갑신정변은 1884년 이모군란 이후 2년 뒤에 일어나는데요.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같은 경우에는 개화당이에요. 개화파들. 급진 개화파들. 그래서 개혁 정강 14개조를 발표를 하는데 문벌 폐지, 지조법, 호조로부터 이런 재정 일원화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고 결국 청군의 개입으로 실패하고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을 맺는다. 한성조약은 일본의 배상금, 텐진조약은 청일 양군대 동시철수, 동시파병을 약속한 것이다 라는 거. 자, 요 정도 봐주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걸 추가로 더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물포 조약을 맺었잖아요. 제물포 조약을 맺은 이후에 우리가 3차 수신사를 또 파견을 하게 됩니다. 3차 수신사로 박영효가 가게 되거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때 사실 박영효가 가서 뭔가 정변을 일으키기 위한 대금을 좀 마련해 보려고 여기 일본에 간 이유도 있고요. 제물포 조약 이후에 일본에게 약간 사죄사를 파견하기로 해요. 왜냐면 너희들이 99인들을 이렇게 살해했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으니 사죄사를 보내라. 이래가지고 이제 3차 수신사를 박영효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박영효가 이제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게 갑신정변 이모군란 이렇게 연도별로 연표를 쫙 정리하시고요. 일단 스토리 같은 것도 같이 이모군란 같은 경우에는 99인대 그런 차별 이때 사실 명성황후가 스케일이 커가지고 자기 아들 순종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뭐 금강산 12,000봉에 봉우리 하나씩 시주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씀씀이가 컸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반발해서 우리한테는 월급 안 주면서 궁궐에선 돈을 팡팡 쓰냐 이런 식으로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했던 거고 명성황후는 궁녀복을 입고 피신을 했고 청에 도움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이제 파병이 된 거고 그때 잠시 흥선대군이 재집권하고 그러면서 다시 기존의 5군형으로 통리기만 별기군 폐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명성황후가 이제 청 도움을 요청해서 청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청의 내정 간섭이 강해지게 되면서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을 맺게 되고 흥선대원군 압송 그리고 나서 제물포 조약, 일본의 배상금 그리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추진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84년 이 3차 수신사 박영효 파견하고요. 1882년 이후에 그리고 나서 갑신정변 84년 우정국 개국 축하연 때 정변을 일으켰다. 급진개화파들이 일으켰고 정강 14개조로 문벌 폐지, 지조법 개혁, 재정을 호조에 일어나라, 재정을 투명하게 해라 이런 걸 주장을 했고 3일 만에 청군의 개입으로 결국 진압이 됐으며 결국 조약은 2개를 맺게 된다. 한성, 텐진. 한성은 일본의 배상금, 텐진은 일본하고 청하고 같이 군대 철수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땐 같이 오자. 뭐 선의 경쟁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둘이 맺게 된 거다. 그래서 결국 청일전쟁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우리 교재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모군란 1882년, 이것도 큰 근대화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모군란 보시면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때문이었습니다. 구식군인들은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복장도 그렇고 별기군에 비해서는 대우가 너무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5군형이 2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많은 군인들이 잘리게 됐고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자, 그런 불만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적 침탈로 서민 생활도 약간 악화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랬을 때 결국 1882년에 구식군인들이 봉기, 못 살겠다 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 빈민까지 합세되고 일본인 교관 살해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거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전에 어쨌든 흥선대원군을 올리게 돼요. 재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가 중단되고 기존의 체제로 다시 5군형 체제로 통리기묘하문도 폐지, 별기군 폐지. 그리고 나서 청해 군대 파견으로 진압이 되고 흥선대원군을 이제 납치하게 된다. 흥선대원군 납치 혹은 흥선대원군 압송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돼요. 자, 그리고 나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일본 공사관에 이제 경비병을 주둔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해 내정 간섭으로 조천 상민 수륙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내지 통상권, 이제는 한양으로 직접 들어와가지고 청상인이 뭔가 물건을 팔게 만들어진 거죠. 청해 내정 간섭이 훨씬 강해졌으며 이제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마젠창과 이런 밀렌도르프 같은 이런 외교 고문들, 청해 간섭을. 그래서 이때는 거의 약간 청해 방식민지 같은 느낌으로 청해 내정 간섭을 강하게 받는 분위기였고, 여기서 이제 반청 세력, 청해 간섭을 반대하는 그런 급진 괴합파들이 이어서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갑신정변으로 가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진개화파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밀리기도 했고, 사실 급진개화파들은 자신들이 정변으로 이렇게 정권을 잡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급진개화파들의 정치적인 입지가 너무 약해지고 일본에게 이제 정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 한소되면 청나라 군대 우리가 다 이겨. 그냥 우리 믿고 일단 일으켜봐. 이런 식으로 약간 지원도 받았고, 김옥균과 박영용, 홍영식 같은 급진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때, 우정국 개국 총국연 때 경변을 일으키죠. 이 우정국 총판이 아까 말한 홍영식이었고, 결국 개화당 정부를 수립한 뒤 개혁정강 14개조를 발표하고 문벌 폐지, 지조법 개혁, 그리고 아까 뭐 이런 호조로 일어나는 그런 내용. 하지만 3일 만에 실패하게 됐죠. 그 결과가 중요합니다. 한성조약은 1884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 일본에게 배상금을 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텐진조약은 일본과 청 사이에 청일, 바로 다음 해에 청일 사이에 군대 동시에 우리 같이 철수하고 나중에 파병할 때 미리 통보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결과가 청해 내정 간섭은 강화되는. 지금 이모군란과 지금 갑신정변 분위기가 우리나라가 뭔가 반란을 일으키면 청이 와서 막 진압을 하고 있는 청해 간섭이 강화되고 있고, 일본도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다음 1885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러시아도 남하하게 돼요. 자, 그것이 바로 거문도 사건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지도를 그려보다 보면 뭐 막 노리는 나라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게 참 반도국의 비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반도국이 위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았기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그런 거였겠죠. 자, 보시면 지금 이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이 훨씬 더 우리나라의 간섭이 컸고, 그리고 일본도 시시탐탐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러시아도 남하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용안포를 점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조선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헤쳐나갈 것이냐.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청일이 부딪힐 때는 영국이 그렇게 관여하지 않았어요. 청과 일본, 아시아끼리의 싸움이니까. 하지만 러시아가 내려오는 거는 이제 보고 있지 못하는 영국이, 그거는 내가 못 보지. 그래서 가운데 거문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남해에. 거문도를 영국이 불법 점령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제 만약에 여기다 이제 군대를 놓은 다음에 영국이 더 내려오면 우리 한포 보내겠다, 러시아랑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진 못하지만 남이 주는 거, 남이 가는 것도 못 갖지, 못 참지, 이런 느낌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를 하는 거죠.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차라리 중립국화하자,
뭐 삼국이 같이 보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스스로 중립을 선언한 뒤 누구랑도 손을 잡지 않고 군사력을 키워서 좀 약간 스위스 같은 중립국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중립국화를 말한 게 이제 바로 서유견문의 그 6일준이나 아니면 독일 부영사 부들러라는 거죠. 자, 그 내용만 뒤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청과 일본의 대립이 강해집니다. 청은 우리나라에서 내정 간섭이 심화되면서 거의 우리나라를 이제 속국처럼 속방, 거의 약간 식민지 느낌의 속국이 돼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상권을 둘러싸고 청과 일본의 대립도 심해지는 분위기. 청일이 계속 부딪히고 있고 거기에 1885년부터 1887년까지 약 3년간 영국 배가 주둔을 하게 되는데요. 러시아의 남하를 구실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게 됩니다. 거문도 그 남쪽의 섬에. 자, 그런 식으로 청의 중재로 나중에 약 2년 만에 철수하고요. 이어서 이제 조선의 중립화론. 이렇게 이럴 바에는 중립을 선언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자, 독일 부영사 부들러와 6일준의 중립을 두 개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들러도 중립국 선언을 하고 6일준도 조선 중립화론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중립국 선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중립국을 어떤 식의 구조를 하는지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 1885년 거문도 사건으로 인해서 중립국화가 대두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부들러 6일준 기억해 주시고 약간 거문도 사건은 85년부터 87년까지 약 2년 정도까지 주둔하다가 결국에는 철수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지금 이모군란, 갑신정변 그리고 이제 중립국 그 거문도 사건 85년까지 결국 우리나라를 가운데 두고 청, 일본, 러시아까지 각축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56회 기출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옥균이 일본 공사 다케조와에게 국왕의 호위를 위해 일본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더니 호위를 요청하는 국왕의 친서가 있으면 투입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친서는 박영효가 전달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인물 키워드 바로 김옥균과 박영효라는 거죠. 아, 김옥균, 박영효 급진계합파구나. 그걸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아, 급진계합파 관련된 사건이구나 라고 알고 거기다가 다케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조선에 주둔한 청군 1,000명이 공격해도 일본군 한 개 중대면 우리는 우수한 군사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해주겠다. 지금 뭔가 일본의 지원을 약속받은 그런 부분이죠. 자, 급진계합파가 일본의 지원을 받기로 하고 일으킨 게 뭐예요? 갑신정변이죠. 그래서 1884년 갑신정변을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이 내용은 갑신정변이에요. 그럼 갑신정변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걸 고르면 되는 거죠. 자, 별개군이 창설되었다. 요거는 우리가 막 개화가 추진되는 그런 와중에 구체적으로는 1881년에 창설됐고요.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 것도 이것도 1876년 딱 강화도 조약 이후입니다. 일본 군함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한 것도 강화도 조약 바로 직전 75년. 자, 그 다음에 이만손이 주도해서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그런 분위기는 이거는 조선 책략 이후에 1881년이 돼요. 자, 우정총국 개국 축하해서 정변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지원 약속받고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거는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 갑신정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김옥균과 박영효가 이제 다케조이한테 어느 정도 왜 국왕의 호의를 요청했냐면 갑신정변을 일으키더라도 이제 국왕은 그때 당시 잠시 피신시키려고 했어요. 국왕 좀 이렇게 호위시켜줘라. 왜냐면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국왕을 또 데려간다든지 납치할 수도 있으니까. 흥선대원군 납치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왕 호위해줘라, 고종 호위해줘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정개국 축하연 때 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은 이 사료 내용이 갑신정변을 준비하는 단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이 사건이 1884년인데 모두 다 그 전의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연도별로도.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근대사의 빅사건 바로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은 연도도 일단은 외우기 쉬우니까 82, 빨리빨리 우리 근류 줘라, 발사, 빵야, 발사 이런 식으로 84년, 82년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조약들, 그 조약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 사건의 결과까지 해서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꼼꼼히 여러분 교재 보고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이제 게시판이나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